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C++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3장으로서 연산자의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건데 주제는 다양한 연산자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다루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연산자 1, 2라고 단어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산자에 대한 기본을 살펴본 다음 두 번째로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묘둘러라는 연산자를 살펴볼 것이며, 비교 연산자는, 비교는 뭐겠어요? 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성적인 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거. 즉, 숫자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는 뭐겠습니까? 논리. 이 논리는 참일까 거짓일까? 즉, true, false를 다루는 연산자입니다. 시프트 연산자는 뒤에서 좀 나오도록 하는데, 곱하기와 나누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실습을 통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고, 파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수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를 이용한 식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으로 식은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일반적으로서는 산술 연산이라고 부르죠. 자, 연산자가 가진 의미는 이 연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특정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5 더하기 6은 뭐라기 경우에 11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연산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에 착안하여 공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볼게 이 더하기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더하기라는 연산자는 양쪽에 항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항이 있고 이거를 결론적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항이 몇 개입니까? 이를 이항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는 뭐가 있냐면 특정 오퍼레이터가 있고 항이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단항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5 더하기 6 같은 경우는 이항 연산자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그리고 추가적인 사망 연산자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많은 건 배울 수 없고 산술 연산자, 다음으로 비교 연산자,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 다음으로 시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산술 연산자부터 알아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산술 연산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배울 비교 연산자, 세 번째 논리 연산자, 네 번째 시프트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또 추가적인 부분은 다음 챕터, 즉 다음 레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흔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묘둘러라는 특이한 식이 하나 추가됩니다. 비교 연산자는 말 그대로 당신과 나의 비교, 즉 뭔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하는 감정적인 부분은 비교를 할 수 없겠죠, 컴퓨터가. 그럼 뭐랬습니까? 수 같은 거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크다, 작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같다는 표현은 두 개짜리 씁니다. 자, 같다는 표현 두 개 쓰고
한 개짜리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즉 우항을 자항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표시는 어떻게 할까요? 다르다는 표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워드 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냐? 나눗셈 문제가 생겨서 복합 연산자랑으로 표시 형식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느낌표는 이게 다르다는 연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에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true, false라는 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게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 요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는 무슨 뜻이겠어요? and는 너 하고 나, 너와 너나 하고 잘못 썼네요. 너, 나. 그 다음에 not은 뭡니까? 뒤집기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and는 하고니까 이렇게 되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하지만 or는 말 그대로 너, 나 둘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연산자는 이런 표시를 사용합니다. 즉 특정 수를 비트를 이동하여 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5를 4비트만 있다고 가정하면 5는 0, 1, 0, 1이 됩니다. 자, 5 곱하기 2는 답이 1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5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비트를 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동하면 1010이 됩니다. 답은 얼마가 될까요? 이걸 답으로 바꾸면 10이 됩니다. 즉 1비트를 미니까 곱하기인 10과 같다는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하는 게 shift 연산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쪽 거 살펴보도록 하고 앞에 끈은 곱하기 대치, 뒤에 끈은 나누기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듈러. 자, 여기서 모듈러가 좀 특이한 수식이긴 합니다. 첫 번째 덧셈 5 더하기 6은 11 마이너스 5 빼기 6는 마이너스 1 5 곱하기 6는 30 자, 그리고 나누기 5 나누기 6는 0점이 나와야 되는데 답은 0만 나옵니다. 이 점이 특이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C 언어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가 되고 부동소수점령 나누기 부동소수점령은 부동소수점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소수점령이 있어야지만 부동소수점형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정수 나누기 부동소수점 그런 답은 부동소수점형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수하고 부동소수점 같이 타입이 다른 경우는 작은 타입이 의미적으로 넓은 타입으로 전향이 됩니다. 이거를 뭐 데이터 타입 변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5 나누기 6.0은 답이 이제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5.0 나누기 6.0으로 변화가 돼서 답은 0.xx 쓸모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모듈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라는 거는 뭐냐?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구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 모듈러 6은 답이 얼마겠습니까? 나머지가 5입니다. 그래서 11 모듈러 5는 답이 1이 되고, 그리고 12 모듈러 3은 얼마가 될까요? 0입니다.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15 모듈러 2는 답이 1입니다. 왜?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러 연산입니다. 자, 산술 연산자는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비교란 거는 어떻게 하냐? A라는 물건, 또 다른 B라는 물건과 서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란 만질체가 A, B, 뭐를 어떻게 관계를 살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A와 B의 관계를 밝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성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 무엇을 씁니까? 감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듭니다. 화가 5만큼 났다, 6만큼 났다, 그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수라는 걸 씁니다. 수는 5, 6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5, 6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이게 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거짓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수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 부르며, 이제 쓰이는 기호들은 자, 그리고 드렸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같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거와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교 연산자에 같다. 이거는 대입 연산자로서 우항을 자항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보셔야 될 게, 이게 다르다는 표시입니다. 다르다는 표시인데, 다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원래 다른 표시는 이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쓸 수가 밖에 없겠죠. 워드에서 이렇게 쓸 수, 에디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복합 연산자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없는 이 연산식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int x가 5, int y가 6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개의 연산 결과물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5, 6, 5, 6, 5, 6, 5 이런 연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답은 뭐겠습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이라 하고 false를 씁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거짓과 false를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 하면 숫자를 0으로 기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 6 이거는 참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고 컴퓨터에서는 1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보시면 컴퓨터에서는 0을 제외한 모든 정수를 참으로 간주합니다. 참으로 간주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으면 true는 1, false는 0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 컴퓨터 내에서 프로그래밍 랭귀지 상에서는 0을 제외한 모든 걸 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뭡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false가 될 거면 답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다르다. 인 참입니다. 그러면 true가 되고 답은 1이 됩니다. 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참, 거짓을
계산하는 겁니다. 참은 1, 거짓은 0. 또 쉽게 말하면 true, false라고 적기도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자. 컴퓨터에서 전기가 A라는 덩어리가 있다면 전기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보통 합니다. 이거를 위에 거를 true, 밑에 거를 false라고 적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앞에가 전기를 흐르면 뒤에도 전기가 흐른다. 그러면 전기가 다 흐를 수 있다. 아니면 앞에만 흐르면 뒤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흐를 수 있다, 흐르지 못하다. 그런 다양한 관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관계들이 우리가 바로 AND 연산, OR 연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대문자를 보통 많이 쓰니까 대문자로 다시 표현할게요. AND OR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정이 있습니다. not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 부정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true는 false, false는 true. 자, 제가 의미적인 부분 선택은 는 너 하고 나 둘 다 만족을 해야겠죠. 그러면 너 혹은 나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자, not은 뭐겠습니까? 뒤집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A와 B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0, 0, 1, 1, 거짓, 거짓, true, true, 거짓, true, 거짓, true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입니다. 자, 이제 앞에 AND 연산, OR 연산을 보겠습니다. 자, AND 연산 보시면 전기가 하나가 흐릅니다. 그럼 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흐릅니다. 하고니까 안 됩니다. 또 안 되고 둘 다 흐릅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 OR 연산 보겠습니다. 너 혹은 나. 둘 다 안 됩니다. 하나만 흐릅니다. 흐릅니다. 둘 다 흐릅니다. 그리고 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1, 0, 0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AND 연산과 OR 연산은 실제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AND 연산의 경우 앰퍼샌드를 2번, OR 연산은 중원에 구멍 난 거 있죠? 그거를 2번 써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부정은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호 3가지를 꼭 알아두십시오. 의미를 파악했다면 기호 3가지 위에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무슨 구조 되겠습니까? 연산자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산자를 한번 보시면 우선 4가지 변수를 보여줬으며 출력물을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묘둘러 그 다음에 뭡니까? 더블령 나누기 산술 연산자입니다. 값을 어떻게 합니까? 맞게 출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블령이니까 마지막에는 LF가 붙었네요. 그리고 이 t는 템만큼 띄워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뭡니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건 전부 다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거 뭡니까? 비트를 이동시켰습니다.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시프트 연산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곱하기와 나누기를 대체합니다. 이제 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답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보시면,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순서대로 갖는 거죠. 자, 4, 6 더하기 10, 4의 수빼 마이너스 2, 24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4 나누기 6은 어떻습니까? 답이 원래 어떻습니까? 원래 0입니다. 0. 하지만 4 나누기 0은 왜 되냐면 실수를 연산하면 당연히 소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 나누기 6이니까 6.4.0이 되죠. 그러면 답도 0. 얼마 소점이 나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나머지는 0은 뭐게 됐습니까? false. 이런 true. 0 false. 그래서 답이 나왔으면 마지막에는 뭡니까? 곱하기 연산이니까 그에 맞는 곱하기 연산들이 쭉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x 4를 곱하기 2하면 8 맞죠? 근데 16은 어떻게 나옵니까? 4를 어떻게 합니까? 두 번 곱했습니다. 그럼 곱하기 4가 되니까 16 맞죠? 그 다음에 x y를 어떻게 합니까? x가 보면 x가 4네요. 4 나누기 2는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y가 뭡니까? 6입니다. 6 나누기 4는 답이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고 하는 겁니다. 자,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끝에 0.000이 붙는 거는 이 소스가 잘못된 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한 개가 남죠. 그래서 잘못된 결과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실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플로트의 실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미스테이크입니다. 이런 소스에서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소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